더 위켄드 앨범이 새로 나와서 며칠째 듣고 있는데요. 전작을 뛰어넘는 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좋습니다. 놀랍네요. 앨범의 전체적인 컨셉은 가상의 심야 라디오인 103.5 FM을 채널을 통해 연옥에 머물고 있는 청자들을 빛으로 가득한 천국으로 이끈다는 내용이고요. 러브 FM 주파수랑 같죠. 이 앨범은 들을수록 티벳 사자에서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영혼을 빛으로 이끌어 다른 곳으로 현혹되지 않도록 안내하려 애쓴다는 게 그렇습니다. 파드마 삼바바가 쓰고 류시화 시인이 번역한 책을 처음 읽었을 때처럼 이 앨범도 들을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앨범 첫 번째 트랙에서 짐 캐리가 나레이션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며 오늘 방송 시작할까요? 당신은 지금 103.5MHz FM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셨군요. 이젠 빛을 향해 걸어갈 시간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두 팔 벌려 받아들이세요. 무서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당신의 손을 잡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고요. 그럼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자우림의 영원히 듣고 왔습니다. 김윤숙님, 허지웅쇼 달래기 도착했어요. 회사에 제자리에 뒀는데요. 동료들이 지나갈 때마다 물어와서 허지웅쇼 홍보를 자동으로 하게 됐어요. 게다가 저만 특별하게 달력을 받은 느낌이라 더 행복합니다 해주셨어요. 지금쯤 다들 받으셨으려나요? 그랬겠죠? 잘들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림 예쁘죠? 김양현님, 오늘도 나의 저녁을 책임지는 웅디님, 유머 있고 젊은 감각에 깊이 있고 잔잔하면서 파장이 큰 오늘도 애청자를 사로잡는 진행 기대해봅니다. 뭔가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 들어도 되나? 감사해요. 자,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야기 보내주시면 4부에서 모아서 해볼 거고요. 엔딩송도 추천받고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소니의 애, 허지웅의 지, 애지, 중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혜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포츠에서 뭐 좋은 소식 있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바로 한국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차준환 선수가 4대6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금메달. 네. 오. 박수. 근데 남자가 이런 적이 있나? 너무 대단한 거고 예. 이게 한국 남자 싱글 선수로는 최초. 그렇죠. 최초예요. 너무 대단한 거죠. 예. 이게 심지어 이번 대회 총점이 지난 4대6 대회 때보다 무려 7.79점이나 끌어올린 기록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기록도 깬 거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베이징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 차준환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요. 김연아 선수를 지도했던 오석 코치가 또 지도를 맡고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밟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새로운 역사를 더더욱 많이 만들 것 같아가지고 차준환 선수 더욱이 응원을 하게 됩니다. 이름을 좀 기억을 해놔야겠네요. 네, 차준환. 차준환.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세계 최초 우주 영화 스튜디오 건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지더라고요. 예. 네,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의 영화를 찍기 위해서 그렇지.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주 스튜디오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이 톰 크루즈 하면은 미션 임파서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화에서 스스로가 대역 없이 높은 액션을 보여주기로 유명하잖아요. 여기 톰 형님이 너무 멋있어요. 건강하셔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그냥 사실 그럴 필요 없는데 자꾸 매달려 있고 최고층 빌딩 꼭대기에 매달려 있질 않나. 나는 비행기에 매달려 있질 않나. 대역 쓰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직접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룡도 아. 젊었을 때 그걸 한 거거든요. 근데 톰 크루즈는 지금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요. 톰 형 진짜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멋진 모습을 오래 보여주시려면 조금 몸을 사릴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제는 하다 우주까지 갔다. 그렇습니다. 아. 직접 가신답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 그래서 우주 스튜디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네, 영국의 영화 제작사 스페이스 엔터테인먼트 엔터프라이즈가 미국의 우주 기업과 우주 스튜디오 건설 계약을 하는 그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네. 이 스튜디오는 SEE1 모듈로 불려요. 2024년 12월에 발사가 될 거고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연결되는 엑시엄 스테이션에 도킹을 할 예정입니다. 아, 스테이션에 도킹을 한다고. 그렇죠. 스튜디오만 따로 만들어서 띄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결을 오케이. 해가지고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촬영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24년도 12월에 쏘는 거니까. 2024년. 네, 그러니까 아. 촬영은 그 이후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 SEE는 그러니까 제작사의 이름이거든요. 음. SEE는 현재 톰 크루즈의 영화 제작을 준비에 막차를 하고 있고, 그리고 촬영은 이 우주 스튜디오에서 많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내놨고요. 근데 톰 크루즈가 스스로 저 이 영화를 할 거고요라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바는 없어요. 근데 2020년에 나사에서 2020년 5월에 나사에서 우리 톰 크루즈와 함께 우주에서 영화 촬영을 추진 중입니다. 원래 정보는 이런 식으로 새는 거죠. 근데 뭐 나사가 흘렸는데 뭐 어쩌겠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랬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곳에서. 일 끝나고 고소해야지. 뭐. 그렇습니다. 이게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SEE 모듈은 지름은 약 6m, 공기 주입 팽창식이고요. 이 접은 형태로 발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웅크리고 있는 상태로 발사를 한 다음에 예. 우주에서 한 번 더 크게 팽창을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이것도 머리 잘 썼다. 네, 이렇게 팽창하는 방식이 최근에 우주 개발 기업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피가 크면은 우리가 이제 쏘아 올릴 때 대기를 빠져나가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많이 압력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그래서 부피를 줄이는 건데 이렇게 접는 방식을 요즘에 애용을 하는군요. 맞아요. 야, 머리들 좋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뿅 하고 펼치는 거죠. 야, 멋지다. 그러면은 이거 계속 톰 크루즈 영화 한번 찍고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너무 아깝죠. 예. 이 톰 크루즈랑 영화 제작하고 나서 이 모듈을 각종 촬영에도 활용하고 심지어 운동 경기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걸 위해서 콘텐츠 개발 그리고 제작을 비롯해서 실시간 라이브가 우주에서도 가능하도록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네, 그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우주에서 스포츠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우주에서 뭐 스포츠 말고도 여러 가지 방송 활용을 하는데 그게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톰 크루즈가 그러면은 우주에서 최초로 촬영을 하는 배우로 기록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례가 하나 더 있는 건데요. 저도 예. 최초일 줄 알았는데 예. 최초가 아니더라고요. 지난해 10월에 러시아 연방 우주국이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신에서 3명을 태운 우주선이 발사됐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기억난다. 네, 근데 여기에 러시아 배우 페레실드가 탑승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탑승만 한 게 아니라 탑승을 한 다음에 그 우주에서 영화 도전을 촬영을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는 아니고 아마 두 번째 배우가 되지 않을까. 미국이 싶습니다. 이번에도 러시아한테 뒤졌나요? 첫 번째 뺏겼네요. 그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해가지고 스푸트니크 때도 그 러시아에 한 번 뒤졌었는데 네, 한 발 뒤졌어. 또 한 발 더. 요번에도 네, 한 번 더 놓쳤습니다. 그래요. 속상할 것 같은데. 다음 헤드라인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세입자에게 안 돌려준 전세금 최대치 경신입니다. 이거는 달가운 소식은 아닌데요. 우리가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는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보증금을 거죠. 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게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으니까요. 진지한 얘기일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진지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 박중선님 3번 톰 크루즈. 엄채은님 2번 톰 크루즈. 1번 톰 크루즈도 있습니까?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네. 오정민님 3번 우주정거장. 아니야? 박은영님 3번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그래? 그러면은 이거 첫 번째 헤드라인에서 문제 안 나오나요? 그거 알려주세요. 얘기하면 얘기 못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보증금. 네네, 얘기해보면은 이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제가 최대치를 갱신했다고 했었잖아요. 사고 액수로 보면은 5,790억 원이 한 해 동안에
그러니까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걸로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건수로는 2,799건입니다. 되게 많네. 한 해 동안만 집계했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을 하면은 계약 기간 됐을 때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일단 우선적으로 이 공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몇 프로까지? 100%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어. 근데 대신에 이 공사에서 구상권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인한테 따로 공사에서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하는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도는 2013년 9월에 처음 출시가 됐는데요. 네네. 집계 자체는 2015년부터 했어요. 근데 집계를 한 순간부터 단 한 번도 하락세가 없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증금 안 주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늘고 있다는 거죠. 희한하네. 이런 게 늘어서는 안 되는데. 깡통 전세가 많다는 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이 깡통 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혹은 비슷하게 웃도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해 지어진 신축 빌라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전세 거래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전체의 27.8%가 전세가율의 90%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이 매매가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10억이거나 9억이거나 이렇게 언저리라는 거죠. 보통은 매매가의 뭐 한 70%,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되잖아요. 예. 근데 전세가가 매매가랑 비슷하게 되면은 만약에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된다거나 그러면은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래요. 네. 그래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나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은 빨리 끝내주세요.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예. 이제 깡통 전세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도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조금 더 심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깡통 전세는 조금 한 달이 더 두드려 보고 건너셔야 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전세 보증 보험 제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전세 세입자로 입주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요거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혹시나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대비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왜 저기 뭐 은행에 저기 지분 들어가 있는 집?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나면 알면 되는 줄 알았지. 알아야 될 게 되게 점점 많아지네요. 너무 많아요. 역시 그리고 전문가 다르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3년 동안에 2번이나 보증금을 안 돌려준 그런 집주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신상 공개까지. 네네네. 이건 필요합니다. 네, 요거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제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번 실손보험, 2번 국민연금, 3번 전세금 보증보험.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1035나 무료인구를 보내주시면 2부 시작하자마자 커피 쿠폰 받으실 당첨자 5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뵐게요. 여행 스케치의 운명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예예 빰 빰빠바빰빰 뭐라고 발라버려 예 6 to 8 6시부터 8시까지 허지용 쇼 Say what? 허지용 쇼 퇴근길을 발라버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선정답자 7930님, 4828님, 그리고 일반 정답자 허미송님, 김재형님, 이한규님, 이병인님, 2354님 전부 다 3번 전세금 보증보험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선정답자는 커피 쿠폰 아니고 그냥 선물입니다. 선물 보내드리고 다른 분들 일반 정답자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맞죠? 네. 자, 오늘 영화 법률 이야기 나눠보는 무법지대에 있는 날입니다. 오늘 최민식, 유승용, 조진웅 주연의 2014년도 작품 영화 명량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밖에 이상한 분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방송은
너무 열심히 하시네요. 꼭 보는 라디오 켜고 어떤 분이 스튜디오에 돌아오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광고 듣고 신유진 변호사 김요한 케이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영화와 법률의 만남 신유진 김요한 K씨의 무법지대. 아직도 살고자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정령 싸움을 피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냐? 육지라고 무사할 듯 싶으냐? 똑똑히 봐라. 나는 바다에서 죽고자 이곳을 불태운다. 더 이상 살 곳도 물러설 곳도 없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병법에 이르기를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은 1000명의 적도 떨게 할 수 있다 하였다.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국을 두고 하는 말 아니더냐. 영화와 법률 이야기를 나눠보는 무법지대. 오늘은 최민식, 유승용, 조진영 주연의 2014년도 작품 15세 관람가 등급의 영화 명량 만나보겠습니다. 흥많은 변호사, 방금 100원짜리에서 빠져나오신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전하. 신유진입니다. 로스쿨에서 분장 이런 과목도 있어요? 전 사법시험 출신입니다. 사법시험 출신이에요? 사법시험 뭐 실기로 뭐 분장 보나요? 실기 없나? 제가 드디어 예. 이런 의상 전문 대여점을 하나 뚫었습니다. 진짜 미치겠다. 다들 SBS에서 준비해 주는 줄 알아. 아니었어요? 오늘 허지웅 씨 처음 찾아오신 분은 보는 라디오 보고 굉장히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장군님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스튜디오에 앉아 계시는데 전하. 네, 헤드폰도 못 쓰시고 계시죠 지금. 동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이창수님이 장군님 머리가 무겁겠어요. 멋지고 화려하네요. 박가연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성아님이 저런 옷은 대체 어디서 구하시는 건가요? 나도 그게 늘 궁금해요. 성운이 망극합니다 전하. 나 정말 너무 안 무거워요. 근데 진짜 아유 괜찮습니다. 이 진짜요? 정도쯤이야. 중간에 투구는 버시셔야 되는데. 살고자 하면 죽을 알았어요. 것이고 알았어.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전하. 알겠습니다. 자, 호기심 많은 영화 전문 너튜버 김요한 케이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튜버 김요한 K씨입니다. 우리 허남몽 평론가는 개인적인 좀 일이 생겨가지고 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만 못 나올 것 같아요. 네. 요거 좀 많은 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돌아오면은 이제 곤장을 치는 걸로. 아 좋죠. 예. 명량하면은 우리나라 역대 흥행 순위 네.1위였지요. 장난 바뀌었나? 아닙니다. 바뀌었나? 아직도 아니 1위? 아니 예, 아직도 1위죠. 예. 1,760만 명이 어. 기록인데요. 진짜 이때 거의 파죽지세로 어? 최단기 어. 1,000만을 달성하고요. 어. 1,760만으로 어. 아직까지도 이 그 관객 수로는 어.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어. 네, 네. 정확히는 1761만 3682명. 아 정확하시군요. 네. 네. 1587개 스크린을 점유했던 그런 영화 되겠습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을 때 다들 이제 우리 뭐 명실공히 최고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네. 그 네.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어떤 그 장면이나 요 정도까지 묘사되겠지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그거를 다 채워주기가 네. 쉽지가 않은 도전일 네. 텐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한 70-80% 성공한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어. 네. 그렇죠. 이순신 장군 다 아는 내용이니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서 보신 분들은 네. 오히려 굉장히 좋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별 기대 안 한 사람들. 그렇죠. 네. 좋다는 입소문을 너무 이제 듣고 가신 분들은 초반 1시간이 조금은 이제 내용 스토리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중간부터 들어가거든요. 이게 기승전일이 되는데 승부터 들어가요. 그래서 승부터 들어가는데도 약간 지루함이 있어서 1시간이 조금 이제 뭐지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요. 분들은 네. 뒤에 이제 그 전투 부분이 네네네. 거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래요? 왜냐면은 오. 실제로는 저거보다 더 이순신이 혼자 다 했다. 그러니까 마치 흡사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세종대왕이 아니라 세종대왕과 집현전학자들이 같이 만든 줄 착각하는 것처럼 세종대왕이 혼자 만들었는데 네. 이것도 사실 이순신이 훨씬 혼자 많이 했는데 네. 뭔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것처럼 이렇게 뒤에 좀 묘사가 돼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 뭐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 지금 하신 말씀이 예. 세종대왕이 사실 한글 혼자 만드셨고 이순신도 사실 전투를 거의 혼자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예. 저는 사실 잘 와닿지 않았는데 이 영화를 보고 저는 오히려 확실히 와닿았던 게 거의 다 혼자서 한 배 한 척으로 전투를 끝까지 끌고 가다가 거의 마지막에 초유기를 올려요. 따라오라고. 안 와. 아무도 안 옵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그게 진짜 속이 그 초유기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승질나. 안 와. 안 오는 거를 그렇게 안 오는 거를 영화에서 보면서 생생하게 봐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와 진짜 안 오네. 그러니까 나는 좋았어요. 네, 나는 저도 좋았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은. 이거 다시 네. 영화 때 무슨 논쟁이 있기도 했었어요. 누가 하도 막 자꾸 재미없다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아니 뭐 내가 뭐라고 그랬나? 네. 아무튼 누가 홍보관님들이 평이 네. 아주 좋진 않았어요. 누가 괜히 나한테 딴지 걸었다가 먼저 사과했어요. 그 사람. 저도 봤어요. 이상한 분이 있어요. 어, 자, 해상전투 씬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 네, 이게 정말입니다. 해상전투 씬이라는 게 사실은 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우 그럼요.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일단 생각해 보세요. 바다가 어. 이게 CG로 나와야 돼요. 네, 플루이드 애니메이션이 일단 VFX가 붙어서 특수 효과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옛날 영화 중에 조지 클루니가 나왔던 퍼펙트 스톰 같은 거 보시면 볼프강 패터슨 감독의 예. 물이 많이 나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거를 거의 대부분 또 CG를 안 하고 수조 위에 수조에서 하니까 띄워가지고 이게 돈이 많이 안 들 수가 없어. 그렇죠. 게다가 크로마키 크게 대형으로 그러니까, 치고 그러니까. 또 물리적으로 애초에 또 큰 장소가 필요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쉽지 않은데요. 또 카메라도 샷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밖에서 찍죠. 안에서 찍죠. 부감 찍죠. 무기 막 발사되는 거 클로즈업 하죠. 이게 다 유기적으로 또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데 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잘 만들었죠. 기가 막혀요. 이렇게 못 빼요. 그리고 해상전투 영화를 찾아보세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뭐 1500년대 더 없습니다. 음. 네, 대단해요. 네, 그러니까 뭐 마스터 앤 커맨더나 그렇죠. 그 뭐 저기 캐러비안의 해적 정도? 네. 캐러비안의 해적도 근데 뒤에 막 그냥 막 거대 문어 나오고 이런 건 이제 네. CG로 바른 거고 그렇죠. 전략도 없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네.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방금 이제 김현 케이지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정말 어려운 촬영인데 이거를 유기적으로 말이 되게 그림과 그림을 잘 붙여가지고 맞아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 정도 완성도로 보여준다라는 거는 저는 그래도 상당한 성취다.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면 만족할 이게 만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바다 관련 영화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흥행에 아주 성공적이지는 못하다라는 평이 있고 전쟁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전쟁 영화도 돈을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아. 사실 전쟁 영화라는 소재로는 돈을 뭐 흥행에 대박 성공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두 개를 결합해서 와 이거는 거의 이렇게 전쟁 해상 영화로 이 초대박 장면, 이 해전 장면, 전투 장면을 막 한 대 한 대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를 또 리얼하게 그 배가 다 파손이 됩니다. 그런 거를 리얼하게 보여주면서 목선이 막 그렇지, 그렇지, 발산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진짜 해상 바다 전투 씬의 거의 최고 영화다. 저는 그렇게 기가 보고 막힙니다. 싶습니다. 거의. 그 전쟁 영화라는 게 보면은 흥행은 좀 그럴 수 있는데 작품성은 의외로 또 인정을 많이 받아요. 뭐 1917이라던가 아, 너무 많지. 쭉 가면서 너무 많잖아요.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던가 네. 핵소고지라던가 너무 많은데 드라마도. 네 맞죠. 그런데 요거는 이 시대의 전투를 심지어 조선의 왜군과의 그렇죠. 드뭅니다. 그러니까 네, 또 뭐 드물어요. 100% 고증을 하진 못하더라도 저는 그 정도 이 정도면은 뭐 대중 영화로서 나쁘지 네. 않은 성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때도 아마 스크린 독과점 얘기 있었죠. 있었죠. 네. 어. 워낙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스크린 자체가 일단 1587개. 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C기업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150억을 들였어요. 150억을 들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나온 히트작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나온 음악들을 저는 CJ 존이라고 부르는데요. CJ 존. 네, CJ 존. 첫날 전국에서 1,500만 개의 스크린을 잡아버렸어요. 이게 사실 또 좀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네. 제작과 이제 또 직접 배급. 극장, 배급 다 되니까. 네. 흥행이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측면이 있다 네. 분명히. 당시에 또 붙었던 영화가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아 재밌지. 그래도 드래곤 길들이기 2. 기가 막힌 거랑 붙었는데 드래곤 길들이기 진짜 재밌지. 그런데 1,500만 개를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첫날 1,500만 개는 아니고 아마 첫날 1,100 뭐 이렇게 그래요? 될 거예요. 점점 늘었구나. 근데 이게 흥행하니까. 관객이 이게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단 시간에 관객이 쫙쫙쫙 밀려니까 사실 이때 1,000만이 넘었을 때도 이미 사람들이 이 영화 너무 보고 싶은데 예매할 수가 없다. 예매를 할 수 있어요. 영화를 보죠라고 하면서 주말 예매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점점 더 입소문 때문에 더 스크린을 잡은 거죠. 그래서 내가 역대순위 1위 하는구나.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영화에 대한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장엄한 상황에서 압도하는 해상 전투 장면으로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전하. 혹시 모팔모 씨예요? 맞아요. 이계인 씨입니다. 야, 눈치 빠르신데요? 아, 제 성대모사 재능 있나 봐요. 내 마음속에 이계인 씨를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장엄한 상황에서 압도하는 해상 전투 장면으로 묵직한 울림이 있었다. 네. 아. 맞습니다. 김현 케이지. 61분에 제대로 뽑은 해상전에 역사적 승리, 기적적인 승리를 솔솔 뿌렸다. 이거 먹지 않을 수가 없다. 기래요. 아마 우리가 이 코너에서 다른 영화 중에 아마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일 많이 봤을 영화. 그렇죠. 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비율 이게 네. 뭐 네. 통계적으로는. 네. 자 그러면은 김현 케이지가 전하는 영화 줄거리 오늘도 들어갑니다. 때는 1597년 그리고 임진왜란 6년 일본 국내의 통일을 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군이 오랜 전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조선을 침공한다. 매섭게 한양으로 북상하는 왜군에 의해 위기에 빠진 조선군은 이순신 장군에게 전황만회를 명한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인 거북선마저 불타고 왜국의 수장인 잔혹하기 짝이 없는 구르시마 미치우사 왕실과 조정의 정치적 압박 속에서 조선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측정 불가능한 불리함 속에서도 전열을 가다듬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마침내 일본은 무려 330척의 배를 이끌고 조선의 바다에 집결. 이들에게 대항할 조선의 배는 단 12척. 이 무모해 보이는 12대 300 해상전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하서사시 스위치 원했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뭐 무슨 예전에 뭐 삼국지 같은 그런 소설에 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었다면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12대 300. 12대 300. 와, 이게 너무 근데 말이 12대 300이지 사실 1대 300. 이게 팩트라니. 와. 이걸 누가 믿습니까? 근데 이제 300척이 다 싸운 게 그렇죠. 아니라서 앞줄이 싸운 앞줄. 실제 네. 이제 전투에 참여한 그 함대는 그렇진 않다. 근데 그것도 전력이지. 엄청 근데 그걸 전략이지, 엄청 전략. 그러면서 고증 이렇게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참. 진짜 조선이 갖고 싶었긴 했구나. 너는. 와 300척이나 끌고 오고.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우리 막 이제 1, 2차 세계대전 네. 중간에 막 일본 해군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태평양 전쟁 앞두고 일본 함장들이 뭐 이제 태평양 전쟁 포함해서도 바다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절치떨리는 순간에는 늘 저 이순신 장군한테 기도를 올렸더라고 보니까. 오. 그 걔들은 막 걔들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은 네. 이게 신을 막 여러 가지 신을 모시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이제 바다의 신이라고 네. 이기게 해달라고. 그 정도 수준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영웅 신화이기 때문에 선전하는 영웅 신화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두 분의 원픽 장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상 전투 씬 중에 하나인데 이 전투라는 게 글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난중일기를 읽거나 뭘 봐도 아무리 해도 상상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백병전을 하면서
슬로우 모션 그리고 롱테이크로 이거를 아주 천천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생동감이 있고 정말 막 피가 튀는 장면인데 물론 참혹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잘 찍었나 할 정도로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요. 우리 김현 케이지는 저는 그 화포 쓰는 장면. 화포 쓰는 장면. 네, 그 장면이 너무 좋아서 너무 시원해서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구간 반복 재생해가지고 요즘 약간 좀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봤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빵 뚫려요. 뻥 뚫려버렸어요. 심지어 이 영화에서는 해상전이 좀 정말 잘 찍었다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의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이 해상 전투씬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판옥선으로 밀어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전략을 굉장히 잘 씁니다. 아, 이 화포 쏘는 장면도 네. 화포를 원래 이제 배 위에다가 가판에다가 놓고 쏴야 되는데 네. 중간에 밑으로. 백병전에 네. 붙으니까 밑에다 놓고 근접샷. 노젓는 곳에다가 화포를 위치하고 거기서 이제 근접으로 화포를 쏘는데 이러면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하네. 그러면서 이제 답정너. 노젓는 곳에서 이거 너무 화포를 좋은데 쏘는데 너무 위대한 영웅이시고 진짜 저 시대에 정말 사실 저 한 명이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이게 과언이 아니라는 걸 역사 좀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렇지만 우리 팀장님이면 안 돼. 나는 우리 너무 팀장님이면 힘들어. 너무 힘들 것 같아. 할 수 있다고 말하네. 무조건 해야 돼. 대단하십니다. 그 촬영 에피소드 좀 준비해 오신 게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어. 야 이거 해상전투 너무 멋있다라고 어. 생각했는데 찾아보니까 어. 그 지금 이 뭐 판옥선이라든지 지금 뭐 일본 그 군함인 안택선 이게 안택선이라는 거는 집을 네네. 배 위에다 올렸다라고 안택선이라고 하고 예. 이제 초소형 군함 이런 것까지도 이제 직접 짓고 바다 위에 띄워서 그 움직임이 가능한 촬영 장비인 짐벌이라는 장비로 이걸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초대형으로 바다에 띄웠다. 그렇게 해서 생생하게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2편, 3편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은 보완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상 2편, 3편도 지금 개봉이 예정이죠. 네. 그렇죠. 만들어지고 네. 있죠. 네. 자, 감온 얘기가 뭐가 또 있나요? 갑옷이요. 예. 그 워낙에 또 이 당시 역사극을 또 할 때 키포인트는 고증이잖아요.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 해전에 지금 참여한 그 양국 장수의 태도가 갑옷으로 좀 느껴집니다. 일단 이순신 장군은 비늘 모양의 쇠조각을 이렇게 쫙 엮어가지고 찰갑이라고 하는데 멋있어. 이걸 입고 있고요. 지금 이거 고증에 좀 실패한 옷인데 저거. 이거는 평상복입니다. 아까 만져봤는데 쇠조각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평상복입니다. 저걸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될 텐데 저 옆에 있는 쇠조각이 그 여러분 보는 라디오에 신유진 장군님 옷을 좀 보세요. 네, 그 예. 쇠조각을 보시면 저기에 이제 군신, 치우천왕이 그리고 또 양쪽 어깨에는 지금 없으시지만 은으로 만든 결룡, 가슴에는 용문양 이렇게 해서 삼도 수군 통제사의 지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복장이 멋졌던 캐릭터가 유승용 배우가 연기한 구르지마. 네. 근데 19세기 말 일본 전국 시대에서 또 영웅으로 꼽히는 다케다 신겐이라고 있어요. 다케다 신겐. 다케다 신겐이 게임에도 막 나오거든요. 예, 근데 다케다 신겐이 패전 장수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구르지마와 관련된 자료가 없었다고 해요. 영화를 제작할 때. 그래서 다케다 신겐을 존경한다는 가정을 두고 다케다 신겐의 갑옷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다케다 신겐 이렇게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붉은색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게임하고 뭐 애니메이션에서도 붉은색으로 나옵니다. 예. 그 붉은색이 테마인 갑옷을 유승용 배우가 입고 나왔다. 그걸 모델로 했구나. 네, 그게 모티브가 된 겁니다. 다케다 신겐 하면은 전국 시대의 호랑이. 그렇죠. 예, 호랑이로 불리죠, 호랑이. 네. 자, 알겠습니다. 우리 영화 명량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삼도 수군 통제사로 왜군을 물리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인데요. 하지만 이 해전에서 적의 유탄에 맞아 54세를 일기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이 해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옥포해전, 2번 부산포해전, 3번 노량해전. 이게 힌트가 필요할까? 힌트 이거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경외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경외심을 깔아두고 요즘 그 대방어철이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수산시장에 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산시장. 네. 한번 가볼까? 땡땡 뭐 이런 생각. 수산시장. 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1, 무료인 골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915님이 청해 주셨어요. 아, 이 노래 어디서 듣기 어려운데. 야, 최민수의 의미 없는 시간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아버님, 이제 다 죽고 12척만이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을 수군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저 미력한 군사들로 전장에서 승리한다 한들 임금은 반드시 아버님을 버릴 것입니다. 아버님은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의리다. 저토록 오렴치한 임금한테 말입니까?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 그 백성은 저 살기만을 바랄 뿐 아무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데도 말씀이십니까? 밥술 마저 뜨거라. 아까운 밥이다. 이 안 돌아가셨어도 네. 안 돌아가셨어도 결국엔 선조가 죽였을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섭섭해지네요. 네. 자, 오늘 김원민 감독의 2014년도 작품 영화 명량 살펴보고 있는데요. 김현 케이지가 네. 일본에 이제 친구분도 계시고, 네. 명량에 대한 일본의 반응 네. 이런 것 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피디님한테 그 주제가 명량이다. 그랬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일본 사람들이 이거 봤을까?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메신저로 친구들한테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근데 안 본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고 평가를 들어봤는데 어떻게 봐? 볼 수 있는 데가 있어? 네, 그 처음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2014년작인데요. 예. 일본에서는 2019년 11월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공개된 방식이 이제 VOD 같은 거랑 VOD, 네, 그다음에 DVD 렌탈 뭐 이런 걸로 공개가 돼서 개봉은 못했구나. 네. 그리고 일본 쪽에 이제 한국 영화가 가면은 제목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왕왕 있어요. 그런데 이 명량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배틀오션, 해상결전 이런 배틀오션 해상결전? 그러니까 네. 조금 포스터도 좀 문제가 많이 맞아요. 네. 되는 게 이제 마치 그 이순신 장군과 구루지마가 대등한 관계에서 해상 전투를 한 장면처럼 딱 묘사가 돼요. 아, 진짜로? 네, 사실 마주보고 투샷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는 좀 굉장히 이 명량 본 원작을 굉장히 훼손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편집이 18분이나 됐다고 해요. 네. 18분을 덜어냈다고? 네네. 뭘 잘랐지? 그래서 제가 뭘 잘랐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아마존 재팬의 그 리뷰로 네. 뭘 잘랐을까 알아보니까 구루지마랑 어. 와키자키가 좀 다툽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내분 상황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게- 전국 시대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장면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이제 자르고 그리고 구루지마가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어요. 부하한테 말해서 내가 이제 다 먹을 거다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장면도 좀 자르고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멋있게 작전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런 장면도 자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순신 장군이 막 무슨 신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전투라는 게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정말 한 거고 실제로 했던 말인데 실로 천운이었다라고 했던 부분 그 부분도 잘랐다고 해요. 좀 드라마틱한 건 많이 잘랐네요. 뭐지? 기순이 뭐지? 희한한데? 알겠습니다. 일본의 영화들 보시면 예. 뒤에 부제목이 많이 붙어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붙는데 그러니까 명량 하면은 보통 이제 이분들은 이제 12대 300의 전설 뭐 이런 식으로 12대 300의 전설. 그런 식으로 뭐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커버가 그렇게 돼 있다면 붙이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이거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배틀 오션 해상 결전. 야, 그 제목만 들어서는 무슨 원피스 애니메이션 새로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마치 무슨 게임 네, 이렇게 맞아요. 보는 네.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딱 뽑았어요. 아니 뭐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가볍게. 자기들한테 별로 안 좋은 역사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저 물어봤는데 예. 의외로 와닿는 평이 하나 있었어요. 그 일본인이 봐도 거기 나오는 일본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평들이 좀 있었고 예. 이게 언어적인 부분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일본어를 만약에 좀 아시거나 구사하실 수 있으시면은 그 어색함이 영하 6분 40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한국어 억양으로 일본어가 나오니까 네, 약간 그 어색함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거기 일본어가
이게 딕션이 별로 좋지 않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양이나 이런 게 좀 약간 그래서 일본인 역할을 일본에서는 또 일본인이 좀 더 많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그것도 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또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근거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저기 그 K본부에서 이순신 그 특별곡으로 드라마 만들었을 때 네네. 불멸의 이순신 말고 그 이후에 특별곡 만들었을 때 그때 그 일본인 배우 저기 뭐야 기용하고 그랬을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수조 이수조 그랬다. 최수종 씨가 최수종 이순신 배우, 했을 네. 때 그때 맞아요. 일본인 배우가 진짜 했어요. 그리고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우리 저기 곽응수 씨가 하고. 근데 일본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럴듯한데요. 여기 근데 실제로 일본인 배우 한 분 나옵니다. 네. 오타니 류헤이. 오타니 류헤이. 예, 여기서 나와서 이제 이순신 장군을 도와주는 역할 나오죠. 네. 그래요. 그분 얘기 재밌는 거 있으니까 이따 들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8798님이 세상 제일 개그감 충만한 변호사님에게 법률 상담가로 가면은 매일 다른 분으로 분장하고 계시려나요? 그러면 정말 인기 짱일 것 같은데라고. 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차려입고 있는 변호사를 수임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가?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판사님. 그래서 큰일이네요, 큰일이에요. 자, 일본 반응은 그렇고 네. 이 영화가 제가 한 뭐 80%, 70-80% 정도의 어떤 성취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튼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예. 네. 네.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저는 좀 그 드라마 인물 간의 드라마가 조금 좀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오타니 류헤이랑 그 박보검 캐릭터 드라마가 좀 있었으면은 맞아요. 저 영화 좀 빛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 스토리에 대한 어떤 지적이 좀 개봉 당시에도 좀 있긴 했었어요. 네. 드라마를 네. 많이 날렸다. 그러니까 조연들을 좀 캐릭터로 설정을 했으면은 좀 보여줘야 네. 되는데 맞아요. 너무 빈약하게 해서 그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제 그런 평들이 많았죠. 나는 그 배설이 좀 아쉬워서 배설. 그 배설의 역할이라는 게, 그러니까 네. 배설이 학자들마다도 약간 그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배설의 어떤 그 인간됨됨이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근데 영화 속에서 너무 피상적으로 다뤄져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이번에는 전 한 번 다시 봤거든요. 근데 대사가 잘 안 들려요. 대사 들려버리가 잘 안 돼서 한동안 한국 영화 고질병으로 꼽히지 않았나요? 그래서 자막 키고 봤어요. 근데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요즘에는 근데 많이 나아졌다고 하던데. 이 영화는 또 안 그래도 주변부에 소리가 좀 사운드가 많고 해가지고 네, 어떤 상황들이 많이 표출되니까 게다가 이제 말투라던가 그리고 막 비장미가 넘치는 어떤 억양들 이런 것 때문에 간혹가다 제가 놓치는 게 있어서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자막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화 속 명대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명대사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영화가 워낙에 이제 인기도 많았고 또 최민식 배우가 그 전작들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신세계에서 그 인상적인 대사가 범죄와의 많았죠. 재구성이 명령보다 아니요, 전쟁이야? 그렇진 않은데 이제 이 명대사를 남기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이걸 늦게 보신 분들, 뒤늦게 보신 분들이 뒤늦게 이걸 보고 네, 그 명대사를 입력하시다가 예. 너무 이제 최민식 배우 하면 생각나는 대사들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 중에 재밌는 걸 하나 갖고 왔는데 내가 임마 너그 쇼군하고 밥도 먹고 온천도 가고 다 했어. 여기 제일 재밌었어요. 여기 1등이었어요 저한테는. 좋네요. 문제는 그런 대사가 없다는 건데. 네, 없었는데 마치 명대사를 물어봤더니 최민식 배우가 저는 요 대사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까도 좀 나왔는데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그렇지.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다라고 하는 요 대사가 너무 당연한 건데도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정도전이 그 조선의 기틀을 세울 때 이미 사실 이거 조선의 어떤 그 국기로서 이게 설정한 이야기였는데 이게 조선 뒤로 갈수록 막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가 흔들린 게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 들기도 하고 멋진 대사죠. 김현 기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말이다. 이게 전 좋았습니다. 느낌 역시. 있는데. 느낌 있는데. 잠깐 근데 두 번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 한번 플래시백으로 나오고 한번 대사 톤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이제 일본 군들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을 때 우리는 친다 이런 어떤 작전상의 그런 걸로 나오는데 전략을 설명하는 말이구나. 그것과 이제 좀 연계되는 말이 이제
지금이다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뻥 터지면서 그래서 거의 이분 전략이죠. 전략과 네. 전술에 대한 그렇지. 얘기죠. 네. 이게 진짜 너무 비참한 상황에서 네.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냐라고 아들이 물어보니까 그 지금 이렇게 두려움을 네. 우리가 용기로 바꿔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용기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죽어야겠지라고 하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정말 내가 죽으면 그래도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비장함이 정말 묻어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기가 되겠다. 그렇죠. 너무 예, 멋있었어요. 저 한편으로는 이게 그들이 갖게 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서 그들을 무모하게 만들면 우리가 끌어서 칠 수 있다. 약간 이런 걸로도 좀 약간 화는 데서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일본 장수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 이제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데려다가 코를 뱉거든요. 그 이제 그 저기 전쟁 중반 이후부터. 네.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이제 이 장면은 이제 1597년도였으니까 그때 이제 요 시점에는 당시에 배던 때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너무나 참혹하게 뭐 코를 베고 그리고 막 다 죽이고 하니까 그게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먼저 이제 일본 측에서 이용을 한 거죠. 저 두려움을 심어준 건데 그리고 거북선도 불타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전술이기도 했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것도 마찬 있었죠. 이런 게 다 이제 실제 역사라는 게 참 가슴이 찡합니다. 자, 김한민 감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김한민 감독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감독. 네, 저도 되게 좋아해서 특히 뭐 최종병기활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최종병기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장편 데뷔작이죠. 극락도 살인 사건. 극락도 살인 사건. 전 다 좋게 재밌게 봐가지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감독인데요. 그 전투나 스케일을 되게 잘 녹여요. 그리고 연출도 잘하고. 네, 연출 정말 잘하고. 그 지금은 또 이순신의 어떤 일대기에 또 커리어를 많이 또 베팅하고 계신데요. 요거 그러니까 후속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명량 이후에 또 후속작인 한산대첩. 그럼 이순신 장군이 되게 젊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한산의 개봉이 이제 또 조만간 있을 거고요. 예. 그다음에 3편은 노량. 노량. 그러니까, 나와버렸네요. 답이.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를 다루고 있고요. 크랭크인에 들어갔는데 이 영화에서 이순신이 박해일로 바뀌고요. 그리고 조진웅이 연기했던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변요한 배우로 바뀌면서 이번 영화에서는 거북선의 맹활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네. 거북선이 진짜 나올 때죠. 불을 뿜는 거북선의 미용을 한산 용의 기술로. 출연. 용의 출연. 용의 구선이다. 구선이 나타났다. 머리가 용이잖아요. 거북선이. 구선이 나타났다. 스튜디오에 이상한 분위기. 미스테리. 왜냐면은 판옥선이랑 충파를 할 때 그 판옥선 앞에도 이 용의 모습을 한 그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뛰어 올라가니까 구선이 나타났다. 하면서 이제 마치 거북선이 나타난 것처럼. 그러니까 공포감이 있는 거죠. 네. 트라우마. 네. 완전. 당시에 거북선으로 그냥 들이받았대요. 그러니까요. 이게 애초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배라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세상에. 야. 그리고 명량이 거북선이 없었던 전투였잖아요. 네. 그 점도 사실은 이거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근데 맞아. 이거 신진 변호사님 말씀 잘해주셨어요. 장군님이. 우리 장군님이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 영화가 나온대. 그러면 거북선 보고 싶지.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사실 보고 싶단 말이에요. 제가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게 안 꼽는 찐빵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흥행에 성공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거북선 없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거북선에 대한 기대를 다음 작품에서 완전히 보여주겠다. 진짜. 이런 패기가 느껴지는. 알겠습니다. 젊은 또 이순신도 기대가 되고요. 박해일 배우. 극락도 살인 사건 이제 재밌었고. 맞아요. 최종병기활. 이거 되게 재밌는데. 그 아포칼립스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멜 깁슨의 아포칼립스랑. 이게 좀 많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건 좀 뒷맛이 좀 씁쓸하긴 한데. 극락도 살인 사건도 사실 그 일본의 동인 게임 중에 스르라미 울적이라고 있는데 스르라미 애니메이션이랑 이렇게 된 그거랑 약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극락도 살인 사건은 스르라미 울적이랑 이렇게 가져다 붙이기에는 그렇죠. 독자적인 오리지널리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최종병기활은 좀 아쉽긴 해요. 근데 그런 모티브는 어디서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편도 우리 한번 흥미진진하게 한번 지켜볼 수 있게 이거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우리 최민식 배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최민식 배우 하면 많은 분들이 평론가 분들은 파일 안에서 연기를 최고로 뽑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이 명량에서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을 맡았기 때문에 많은 캐릭터들의 역할이 조연이 비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극을 끌어가는 힘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여기서 어떤 대사라든지 어떤 캐릭터라든지 설정을 다 떠나서 그냥 최민식 배우가 이순신 장군의 모습으로 마치 재림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이런 전투를 이기셨습니까 하는데 그 실로 천운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실제 난중일기에도 써있던 말이었는데 예. 그걸 할 때 이게 진짜 본인이 열심히 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도왔다. 아, 겸손하네. 겸손하네. 네. 근데 그 딱 연기가 마지막에 정점을 찍으면서 최민식 배우님을 저는 이 영화를 꼽고 싶거든요. 진짜로. 네. 최민식 배우 최고 연기 꾸숑. 꾸숑이 최고입니다. 죠 좀 야망의 세월. 아 야망의 세월. 네네네. 아 꾸숑. 연식이 드러나네요. 쿠숑이라는 게 있군요. 네. 꾸숑이 최고인데. 자 그러면은 최민식 배우 김요한 케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이순신 장군을 연기한다고 했을 때 누구를 배우로 이렇게 캐스팅해야 될까 대체자가 그러니까 있을까 이런 이게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이게 선뜻 맡기가. 네. 예. 게다가 또 이 묘하게 온도차가 있어요 연기에. 그 본인이 연기했던 그동안의 캐릭터들이 약간 뭐랄까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이거나 뭔가 영화를 때 스크린을 찍고 나오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그 명량에서는 상당히 그 영화 안에 머물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품격 있는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대사 같은 걸 할 때도 약간 튈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격양되고 튀고 쉬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냥 가더라고요. 믹싱할 때 그냥 쓰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맞아. 본인이 그 당시에 겪었던 어떤 고충과 어려움, 물리적인 어떤 한계들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정말 꽉 잡아줍니다. 그래요. 진짜 근데 조연들도 꽤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네. 조진웅, 류승용 물론 조진웅, 류승용 그래도 비중이 있는 역할이었는데 네. 진구, 이정현 그리고 권율, 김명곤 그리고 박보검, 고경표. 심지어 고경표 배우는 지금은 이제 많이 떠가지고 네. 알지만 대사가 한 마디도 없더라고요. 근데 꽤 많이 비춰지더라고요. 박보검 씨가 여기 나왔어요. 박보검 씨 네네. 나옵니다. 뭘로 나왔어요? 박보검 씨가 아버지가 전투에서 사망한 전사였고 그래서 아들 너무 이제 복수를 하고 싶은 아들로 나와서 아 진짜? 네 그래서 이 배를 태워달라고 해서 네. 이 판옥선에 태워주는데 맞아요. 칼을 잡으면 안 되고 노를 저어라 그래야지 노를 젓는 장면으로 나오죠. 그 부분에 드라마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지. 네. 근데 뭐 완벽할 순 없으니까. 네. 해상 전투가 또 워낙에 길었잖아요. 61분이나 됐기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아무래도 좀 다 드러내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이정현 배우가 참 여기서 되게 네네. 뜨거웠습니다.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게 평론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되게 싫어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아무튼 일반 관객분들은 맞아요. 이 장면 되게 네. 명장면으로 많이 네네. 꼽으시던데. 평론가분들은 너무 예. 뜬금없다. 뜬금없다. 네, 그리고 이제 이정현 배우가 이제 마치 춤을 추는 듯한 춤 사위를 보는 것 같았다라는 네. 불편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춤을 추는 줄 알았다고. 그건 본인이 생각해본 거지. 자기 눈에 들보를 빼고 겸허한 마음으로 봐야죠. 네. 그 춤을 추는 장면으로 본인이 하게. 그 조연으로 등장했던 오타니 료헤이 얘기 좀 해드릴게요. 예. 네, 오타니 료헤이가 원래 최종병기 활에도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일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인데 그 항외가 된 항외. 네, 항외가 된 인물인 준사로 나와요. 항해의 이야기가 참 이게 재밌는데 네, 이거 언제 기가 누가 막히죠. 영화로 안 만들어나?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항해 얘기가 진짜 재밌는데. 와 이거 기가 막힌데 예. 이게 난중일기에는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이제 그 좀 본국에서 공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다고 하는데 또 나중에 또 영광스럽다. 아버지가 많이 응원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오타니 류웨이는 결국 이거 찍고 좀 일본에서 약간 지금 잘 나가요. 잘 나와요? 네. 지금은 이제 2016년부터는 해외에서 이제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보통 이제 그 일본에도 많지 않은 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활동하고 일본 본국으로 역수입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 원래는 한국에서 2003년에 데뷔를 합니다. 2003년. 2003년에 그 왜냐면 도너 우리한테 되게 CF로 익숙한 네. 배우예요. 예. CF로 워낙에 많이 했고요. 예. 그런데 일본에서 소속사가 잡혀서 계약한 게 2016년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되게 나중에 알려진 거죠. 네, 명량의 역할도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드라마 좀 간판 드라마에 좀 큰 드라마에 조연으로 좀 출연하시면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명량이 이분 캐리어에 되게 큰 도움을 줬네요. 저도 그렇다고 봐요. 네, 이렇게 역수입이 될 수 있었다는 거는 어쨌든 인지도 면에서 가장 큰 게 또 한국 영화 팬들이 또 일본에 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좀 알려진 감도 없지 않아 있고요. 나는 되게 잘못된 어떤 그
이상한 허위 정보를 봤구나 인터넷에서. 아 그런 게 있어요? 해코지 당했다고 일본에서. 아 그래요? 뭐 그런 걸 읽었어. 나는. 아니 본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 인터뷰를 해서 뭐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운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원래는 배구 선수 하던 분이죠. 진짜? 배구 선수 하던 배우였는데 그 한국에서 그 모델 활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확 풀린 케이스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명량 오랜만에 얘기하는데 네. 이 영화에 참 다양한 얘기거리들이 있어가지고 네. 재미있었고 여전히 신유진 변호사님 쪽을 내가 쳐다를 못 보겠어요. 근데 고증을 너무나 완벽하게. 네. 현란하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한민 감독의 2014년도 작품 영화 명량 살펴봤고요. 돌발 퀴즈 정답 3번 노래양 해전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법지대 신유진 변호사 김요한 KG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문자들 보겠습니다. 4186님, 여기는 시골 방앗간인데요. 명절 앞두고 가래떡을 뽑거나 자식들에게 줄 기름을 짠다고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지. 새벽 4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일하고 있지만 대목 같아서요. 기분은 좋네요. 해주셨네요. 이거 보니까 명절은 명절이네요. 그렇지. 명절날 방앗간 풍경 이런 거는 아직까지 그대로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5286님, 매번 귀팅만 하다가요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봐요. 어릴 적에는 영화 잡지 기자로 일하면서 허지웅 선배님 같은 기자가 돼야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어느덧 저는 전혀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하고 지금은 7개월 된 아기를 키우면서 휴직 중이에요. 남편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면 늘 아기에게 이유식을 먹이면서 웅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모자에게 하루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과의 청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뭔가 변적은 없지만 괜히 반갑네요. 애기랑 행복한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잘해주시죠?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정호님, 웅디 형님, 겨울왕국 같은 옥탑방에 살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날씨도 너무 춥고요. 배도 고파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뚜껑을 딱 열었는데 다시마가 2개나 들어있네요. 아니 이거 무슨 징조인가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완전 행복합니다. 이거는 매우 훌륭한 징조입니다. 이것은 뭔가 길조고 올 한 해가 우리 이종호님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컵라면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말은 그러지 말라 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맨날 그때 1,000원짜리 빵 먹었구나. 빨리 나이 드세요. 네. 한국에서 나이 빨리 먹는 게 깡패야. 나이 드세요 그냥. 윤정민님, 웅디 마음이 쓸쓸하네요. 저녁 약속에 있었는데 취소돼서 집에 왔는데요. 남편이랑 아들 둘이 치킨을 시켜서 먹고 있다고 해서 좀 남았을까 했는데 뼈만 남았네요. 당연히 다 먹었겠지 생각을 했지만 섭섭합니다.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신청해요 해주셨거든요. 노래 듣고 올게요. 1565님이 청해주신 원타임의 Without You까지 듣고 왔습니다. 죄송해요. 한성환님, 오늘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참 정신이 없었던 월요일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배운 하루였습니다. 그저 오늘도 무탈하게 보내길 바랄 뿐이에요. 보내주셨어요. 요즘 사방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네요. 큰일입니다 정말.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사방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일단 걸리지 마세요. 걸리지 않는 게 최고예요 지금. 다른 말씀보다 백신도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다 3차까지 맞으시는 거 권유해드리고요.
무조건 걸리지 마세요. 예, 한번 걸리면은 가볍게 지나간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걸리지 마세요. 조성수님, 웅디 월급을 봉투로 받아본 적 있으세요? 오늘 명절 상여금이 들어오는 날인데 은행 전산 오류로 봉투로 받게 됐어요. 그동안 월급을 통장으로 받으면서 비상금을 챙길 수 없는 현실에 우울했는데 봉투를 쳐다보면서 얼마를 뺄까 고민 중인 이 상황이 참 행복하네요. 아 맞다. 설마 와이프가 허지웅 쇼를 듣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야 이거를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이 두 분이 다 만족할까? 야 이거 어렵네요. 이거는 그냥 시원하게 예. 가져왔다. 현금으로 가져왔다. 이번 달은 여기 그냥 시원하게 그냥 갖다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집에서 관리를 와이프가 하고 있으면은 각자 버는 돈을 각자 관리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안 경제가 이런 식으로 꾸려지고 있으면 그냥 갖다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일종의 어떤 그 가정 단위의 탈세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걸리면 골치 아파집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전현주님, 엄마가 과일 가게를 곧 오픈하시는데요. 목 갈라지네. 너무 듣기 싫으네. 여러분도 듣기 싫으시죠? 많이 떨리고 긴장되나 봐요. 저도 가서 많이 도와드려야겠어요. 엄마가 허지웅 씨 항상 가게에 크게 틀어놓고 듣는다고 하시네요. 브라운 아이즈 점점 들려주세요 해주셨어요.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랑 0098님이 청해주신 KCM의 알아요 두 곡 듣고 올게요. 자 내일은 맛집 탐방 가는 날이죠. 동남아시아 요리 맛집 살펴보겠습니다. 맛있겠죠? 기대만 해주시고요. 오늘의 엔딩송 최나미님이에요. 월요일부터 이런저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오늘의 엔딩송으로 마이티 마우스의 사랑이란 신청해봅니다 해주셨어요. 자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